안녕하세요. 이번 CNGTV 웨비나는 기술 사례를 통한 GW3D 파헤치기라는 주제를 함께 논의해보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제조 시장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GW3D CAD/CAM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부터 이를 위한 온 라인업을 소개하는 파트와 데모 시연까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GW CAD 코리아의 MFG 사업본부 황재환입니다. 저와 함께 웨비나를 채워주실 기술팀장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W CAD 코리아의 MFG 사업본부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승택입니다. 금일 CAD/CAM 활용 사례로 알아보는 GW3D의 기술 솔루션 파트를 담당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GW3D는 1980년 후반 VX로 시작하여 2010년 GW 소프트 인수 후 GW3D로 리브랜딩 됐으며 국내는 19년도부터 저희 GW CAD 코리아가 설립되며 도입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GW 소프트는 중국 광저우에 있으며 상하이 증권의 상장사입니다. 또한 유럽 및 아시아권 기업과 별도 프로젝트를 통해 GW 제품의 구성 및 성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경우 1000개사 이상 GW3D가 도입되었습니다. GW 소프트의 제품 포트폴리오입니다. GW CAD, GW3D CAD/CAM, CAD Pro, GW Si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인원 제품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GW CAD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저희 회사의 대표 제품으로 국내에 이미 많은 유저들이 쓰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 300개사 이상이 쓰고 있으며 건축 제조 분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2D 설계 소프트웨어입니다. GW3D는 파트 어셈블리, 판금, 금형 설계 등 다양한 분야의 설계 및 가공에 활용할 수 있는 보명 3D CAD/CAM 소프트웨어이며 최근 GW10 연동으로 CA 분야 확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CAD Pro는 알리바바 서버를 통한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버 및 동기화를 통한 실시간 협업 지원의 3D CAD 전용 뷰어입니다. GW Sim은 해석 전용 소프트웨어로서 전처리 소프트웨어 GW 메쉬웍스, 전자기장 해석 소프트웨어 일렉트로마그네틱, 구조 해석 소프트웨어 스트럭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GW3D CAD/CAM, CA는 모두 한 제품으로 구성되어 고객의 사용 목적에 맞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CAD/CAM 시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CAD/CAM 시장 동일하게 하이엔드 시장과 미들레인지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CAD의 경우 하이엔드 시장은 서피스 기반의 자유로운 혹은 원하는 형상의 설계를 할 수 있는 CAD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들레인지 시장의 경우 솔리드 기반의 시장으로 박스 형상의 설계, 즉 설비 분야 혹은 단품 부품 설계 분야로 비교적 중저가의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캠 시장의 경우 하이엔드 시장은 정확도를 기반으로 금형 산업과 정밀 가공 시장을 주로 하는 3축, 5축 시장에 많이 쓰이며 마찬가지로 고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들레인지 경우 부품 가공 시장을 주로 하는 2.5D와 도면 가공을 주로 하는 중고가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W3D의 경우 하이엔드와 미들레인지 시장 중간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미드 투 하이렌지라고 정하였습니다. GW3D CAD는 서피스 기반으로서 아직 성능적으로 하이엔드 CAD를 완벽 대체할 수는 없지만 설계 및 편집용으로 일부 대체가 가능하며 특히 뒤에 발표될 포커스 시리즈를 통해 높은 편의성의 서피스 설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편의성 기능을 통해 미들레인지 주시장인 설비 및 부품 시장 또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시장 모두 공략 가능합니다. GW CAM도 마찬가지로 포커스 시리즈를 통한 GW3D CAM 기능을 강화하였고 3축, 5축 또한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GW3D 판매 모듈을 각 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미드 투 하이렌지 시장이 공략이 가능합니다. CAD 비용 및 편집이 필요한 곳은 GW3D 라이트를, 설비 및 부품 설계 등이 필요한 곳은 스탠다드, 금형은 프로페셔널, 캠 또한 2축, 3축, 5축으로 구분되어 판매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기업이 CAD/CAM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W3D는 모듈이 세분화되어 있고 또한 시장 진입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낮은 비용으로 원하시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고효율 캐드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캐드캠 도입 시 높은 가격, 메인터넌스 가격으로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기존 사용하시는 소프트웨어만 고집하시기보다는 인풋 대비 아웃풋을 고려하여 GW3D를 통한 메인용 또는 서브용으로 충분히 원하는 아웃풋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며, 원하는 결과물, 즉 아웃풋이 나올 수 있으신지 뒤에 기술 데모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술 사례를 통해 현재 다변화된 스마트 제조 시장에서 GW3D가 가지고 있는 핵심 요소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쉽고 간편하게 표준화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지 각 분야별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3D 설계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파트 설계 부분을 통한 설계 표준화입니다. 그럼 실제 GW3D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진행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구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 프레임의 길이에 해당되는 수식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식이 입력되면 좌측 관리자에서 로컬 변수로 표시가 됩니다. 사용할 수식이 모두 입력되면 변수 리스트에서 이전에 설정된 값들을 수정할 수 있고, 또한 각 변수들의 위치들을 직접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 설정이 완료되면 스케치로 들어가 형상 단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의 단면에 해당하는 사각형을 그리고 칩수를 입력해보면 일반적인 치수 입력 대신에 이전에 설정했던 변수 값으로 대체해서 작성을 완료합니다. 이렇게 완료된 스케치를 통해 돌출 기능을 실행하면 프로파일 단면의 시작 위치에 따른 대칭과 비대칭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고, 저는 처음 입력한 길이 값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프레임을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력된 변수 값을 통해 프레임의 길이 값을 완료되었고, 추가적인 프레임에 대한 설계 작업이 모두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프레임이 완성됩니다. 그럼 저는 복사 기능을 통해서 각 프레임이 구성할 바디를 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디 설계가 완료되면 라이브러리 게시장을 통해 엑셀로 내보내고자 하는 테이블의 값과 수식을 각각 설정하여 사용자가 원하시는 대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수식에 대한 고정값과 변수 값을 모두 지정하면 모든 작업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추출된 엑셀 데이터에서 각 수식에 매칭되는 프레임에 대한 컬러와 그리고 사이즈, 위치 값들을 입력하고 새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표준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프레임 데이터를 로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에 대한 위치 값을 지정하고 먼저 20x20짜리의 프레임을 로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변경될 사이즈의 30x30짜리의 프레임을 녹색으로 설정해서 변경된 설정 값을 통해 사이즈를 변경해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리 완성된 밀링형 머신 데이터를 통해 어셈블리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 속에서 보시는 구간은 베드를 이송시킬 스크류 베어링 구간으로, 보시는 것처럼 상단과 하단 각 파트들이 아무런 홀 배치 없이 메이트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구간에 대해서 GW3D에 있는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케이스 규격의 볼트를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관리자를 통해서 알맞은 볼트의 규격을 선정하고 빨간 색상의 M4짜리 규격의 볼트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호 영상이 없는 일반 볼트 영상으로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볼트에 대한 위치 값을 포인트로 삽입하고 포켓을 체크하게 되면 볼트가 로딩되면서 각 볼트 길이에 따른 체결될 파트에 자동으로 홀을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확인을 위해 한번 볼트를 블랭크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내부를 보면 볼트가 들어갈 구간에 볼트와 동일한 색상으로 홀자리가 파졌으며 상단과 하단 모두 체결 가능한 길이인 것 또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서 상단에 공구를 이송시킬 동일한 스크류 구간에도 볼트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주황색 색상의 카운터 보호 영상에 M4짜리 볼트를 다시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볼트의 위치 값을 선정하고 볼트의 방향을 데이터면을 선택해서 체결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전과 동일하게 볼트가 삽입되면서 볼트의 홀 포켓 자리도 동시에 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Z 높이 이송 구간의 모터 고정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리에는 카운터 보호 자리를 위한 포켓 홀이 미리 생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우 GW3D에 있는 자동 삽입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선택한 면에 대해서 자동으로 알맞은 표준 규격의 볼트를 자동 설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설계 과정이 완료되었다면 외부 고객과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HTML 확장자로 내보내 보겠습니다. HTML 형식의 경우에는 각 데이터에 대한 패스워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한 비밀번호를 통해서 각 고객별로 접근이 제한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보내진 데이터를 열게 되면 PC나 태블릿, 스마트폰 등 인터넷이 연결된 모든 환경에서 해당 데이터를 오픈할 수가 있고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외부 환경에서도 3D 모델링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뷰어 기능을 통해 좌우, 줌, 인아웃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해당 환경에서는 설계 데이터와 동일한 파트 리스트들과 개별 파트를 직접 필터링해서도 볼 수가 있고 다음으로 익스플로드 기능을 통해 개별 부품을 분해하고 단면 섹션을 통해 세부적인 데이터를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파트 설계 및 표준화에 대한 데모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포함한 익스테리어, 인테리어에 대한 제품 디자인과 렌더링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3D CAD를 통해 제품을 설계하고 이를 기업의 제품 홍보를 위해 실사와 같은 렌더링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요즘 트렌드일 것입니다. 물론 고품질의 스튜디오 제품군을 통해 이러한 모든 작업들을 처리할 수 있지만 설계자의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컨셉을 모두 전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GW3D에서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GW3D의 강점인 하이브리드 모델링 환경에서의 제품 디자인과 이를 키샷, 스튜디오로 가져가 산업 디자인 효과를 표현할 수 있는 렌더링 과정까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수의 제품 설계를 위해 2D 스케치로 들어가 600x600 제품의 단면 섹션을 구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단면 스케치에 입각한 각 형상을 구성하는 서피스를 활용하고 메쉬면 기능을 통해 UV 세그먼트를 각각 설정하여 연속성을 가진 3차원 곡면 형상을 생성합니다. 다음과 같이 곡면 형상이 생성되면 대칭되는 부분을 복사하고 솔리드로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면 분석 기능을 통해 해당 솔리드가 부드럽게 연속성이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어서 표면 연속성에 대한 기능을 통해 선택된 서피스 간의 G0부터 G3까지의 연속성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설계의 마지막으로 형상의 무늬를 부여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솔리드와 교차시켜 최종적인 테이블 모델링을 완성시킵니다. 이번에는 의자 형상을 만들기 위해 동일한 프로세스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GW3D는 서피스와 솔리드 간의 편집이 매우 용이한 하이브리드 모델링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가진 제품이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설계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자 외관을 구성할 3차원 기둥을 배치하기 위해 격자 구조를 서피스화시키고 서피스 간의 교차 구간을 타원 형상의 서피스에 투영시키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3000 와이어 프레임이 해당 곡면에 위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어서 스윕 로드 기능을 통해 원하는 기둥의 직격값을 입력하고 최종적인 모델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3D 모델링이 완성되었다면 키샷으로 넘어가 렌더링을 위한 제품 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배치가 완료되었다면 사용자는 좌측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통해 재질과 색상, 그리고 다양한 질감 표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이블 유리의 반사 효과의 사실적 표현을 위해 백그라운드를 변경해서 유리에 반사되는 효과를 추가할 수도 있고, 아울러 원하시는 객체별 그림자와 반사 각도 등을 각각 변경하여 최종적인 제품 디자인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GW3D와 키샷 스튜디오를 활용한 제품 설계였습니다. 지금까지 제품을 설계하는 프로세스였다면 이번에는 이러한 제품들을 실제 양상까지 이끌어내는 금형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형에는 크게 사출과 프레스 분야 두 가지가 있지만 이번 사례로는 사출 금형을 통해 실제 파팅면을 생성하는 프로세스와 절삭 가공에서 처리할 수 없을 때 방전 가공을 위한 전극 설계까지 실제 GW3D의 솔루션으로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을지 한번 데모 시연을 통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위치한 제품은 실제 면도기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먼저 조회 두께 분석 기능을 통해 제품의 취약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 분석 기능을 실행하게 되면 전면부와 그리고 측면, 후면부에 일반적인 외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날 형상 안쪽에서는 약간의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렛 처리를 통해 취약점을 보완한 데이터로 다시 한번 금형 파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언더컷 분석을 통해 파팅이 필요한 형상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언더컷이 예상되는 위치를 파악하셨다면 파팅 라인 기능을 통해 언더컷이 들어간 면들을 각각 선택하고 실제 언더컷을 분할한 파팅 라인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파팅 라인을 통해 개별 면들을 분할하면 기본적인 준비는 모두 완료됩니다. 이어서 영역 분석을 통해 코어, 캐비티 영역을 각각 할당하고 할당되지 않은 면들은 직접 캐비티에 할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파팅 서피스를 통해 빠르게 파팅면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동으로 파팅된 면이 일부 수정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설계자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불필요한 서피스를 지우도록 합니다. 이어서 사용자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서피스를 펼치기 위해 다시 한번 파팅 라인 일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팅 라인 수정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돌출 기능을 통해 지정된 파팅 라인을 따라 파팅면을 재생성합니다. 이렇게 재생성된 프로세스를 반복해서 실제 파팅을 구성할 상세 편집을 모두 완료하면 상하 코어를 분리할 모든 파팅면이 완성됩니다. 그럼 실제 상하 코어를 구분할 가공물을 세팅하고 가공물에 대한 Z값을 일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빼기 작업까지 모두 완료하면 모든 상하 코어 분리가 완료됩니다. GW3D는 기본적인 몰드 베이스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규격에 맞는 표준 라이브러리를 통해 제품에 따른 베이스를 직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D 유형의 DC 타입으로 베이스를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테일한 금형 작업을 위해 실제 에어벤트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GW3D는 상세 설계를 위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에어벤트의 경우 파팅면 선택과 그리고 포인트 선택을 통해 원하시는 구간에 대해 에어벤트 구간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대칭 기능을 통해 최종적인 에어벤트 설계를 마무리한 다음 직접 편집 기능을 통해서 에어벤트의 대각선 구간을 연장하는 모든 작업을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형 설계 데모를 마치고 전극 설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게임용 패드의 사출 금형을 통해 실제 전극 설계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GW3D와 전극 포커스를 활용하시면 매우 편리하게 일반적인 전극을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극이 들어갈 면에 대해서 각각 선택하신 다음 자동으로 전극이 들어가 형상만 남도록 자동 편집까지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각도 전극입니다. 먼저 언더컷 분석을 통해 일반적인 전극 자리가 아닌 것을 먼저 확인하고 전극의 법선 방향대로 수직 전극을 추출합니다. 이렇게 수직 전극 추출이 완료되었다면 이어서 전극단을 생성하기 위해 각도 전극 블랭크를 활용하여 실제 모든 설계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각도 전극의 좌표를 통해 실제 방전이 들어갈 위치 값으로 X, Y, Z에 대한 각각의 좌표들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 실제 60mm 옵셋 값만큼 정확하게 이동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리브 설계입니다. 리브 구간을 확인해 보시면 해당 구간은 구배가 들어가 있지 않는 리브 구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계자는 리브 구배 기능을 통해 대치수와 소치수 각각의 치수들을 활용하여 보다 빠르게 리브 전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치수에 따른 구배각을 한번 확인해 보면 각 구간에 따라 적절한 구배각을 이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얇은 리브를 보강하기 위해 원기둥 그리고 사각기둥의 타입의 보강살을 추가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전 앞쪽과 뒤쪽에 대한 보강 설계를 마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극이 생성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전극단을 생성해서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전극 자리가 모두 완성되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형상이 복잡한 통전극 자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위치한 구간은 자동으로 설계하기 쉽지 않은 구간으로서 전극 모델링의 수동 블록을 통해 1차적인 전극 자리를 먼저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전극 형상을 필터링하고 먼저 확인할 수 있는 평면 구간에 따라 1차 편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편집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스마트 빼기 기능을 통해서 구배가 들어간 형상 자리를 실제 구축된 편집 프로세스에 따라 보다 빠르게 통전극 형상을 편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에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모든 편집을 완료하고 마지막으로 단순화를 통해 모든 작업이 마친다면 다음과 같이 모든 전극 설계가 완료됩니다. 이후 전극 BOM을 통해 전극 형상 추출과 가공 방전에 필요한 모든 엑셀 데이터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GW3D를 활용한 금형 설계 및 전극 설계에 대한 데모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제품을 통해 실제 활용하고 있는 사례 영상을 한 편 시청하시면서 잠시 후 캠 발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라인은
1999년에 설립되어 약 20여 년간 국내 트랜스포메이션, 밀터리, 의료, 바이오 시장에 센서와 스위치를 전문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관심이 높아진 대기 오염과 관련하여 미세먼지 센서를 학교, 공기업 및 여러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업 1팀에서는 굴삭기, 트랙터 등의 건설 장비 및 농기계를 위한 스위치, 옐로 센서와 같은 전문화된 감지, 제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스마트 라인은 전반적인 제품 개발과 설계 지원에 GWC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요소수 탱크의 제품 개발과 설계 지원에 GWCAD와 GWCD를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 GWCAD는 UI 및 기능이 실무자에게 있어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임에도 전혀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GWCD는 대용량 모델 파일을 불러오는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GWCAD와 GWCD를 함께 사용할 때 2D CAD에서 GWG 파일을 내보내고 다시 3D로 불러오는 과정이 매우 심플합니다. 특히 원하는 스케치선만 복사하고 3D CAD에서 바로 붙여넣기를 할 수 있어 이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D CAD 자체에도 도면 시트 기능을 제공해서 모델 일부를 변경하면 연관된 도면 시트에도 치수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이럴 땐 작업자가 별도의 추가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어 매우 편리합니다. 저희 인텍은 일본 자동차 메이커의 부품 및 설비 회사입니다. 자동차, 차체 용접 설비 및 부품 자동화 설비를 전문으로 설계 및 제작 수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 구조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본 교육을 받고 사용하던 프로그램의 기능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도입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은 경영적인 면에서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입니다. 도입하는 해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바로 다음 해부터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해외 업체들과 일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형식의 파일들을 변환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 GW3D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보다 변환 속도 면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INT는 반도체 부품 장비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INT의 설계부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2D 데이터를 3D로 모델링하는 일이고요. 그 중에서 저는 주로 가공 데이터를 위한 모델링과 캠 데이터 생성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D 도면으로 3D 모델링을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교육받았던 3D 프로그램으로 모델링을 했을 때에는 모델링 기능도 많이 알아야 하고 편집 작업도 많았어요. 그러나 GW3D와 모델링 포커스는 몇 가지 기능만 알아도 모델링 작업이 금방 가능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모델링 작업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신입사원인 제가 하루 만에 모델링 포커스를 사용하여 모델링을 거뜬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실무자들의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동시에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3D 모델링 작업은 커브 편집 작업이 많이 들어가죠. 하지만 스마트 모델링을 이용하면 2D 도면으로 커브 편집 작업을 거의 하지 않아도 모델링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홀 작업에서도 커브 홀 색상을 그대로 3D 홀 모델링에 적용시켜주는 기능이 있어 훨씬 수월한 모델링이 가능하더라고요. 금성풍력은 대한민국 송풍기 1등 브랜드로 창립 46주년을 맞는 장수 기업입니다. 당사는 송풍기 단일 공장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며 세계에서 세 번째 규모인 멀티노즐 챔버 설비를 도입하여 국내 공정형 송풍기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금성풍력은 자체 데이터 기술을 적용하여 공조, 건설, 설비, 전 과정에서 GWCA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효율적이고 정확한 설계 업무가 매우 중요한데 GWCAD는 모든 종류의 부품 치수를 정확히 측정 및 설계가 가능합니다. 기존 도면을 수정하고 보강하는 데도 GWCA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 불편함은 최소화하되 효율은 극대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찾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타 CAD에서 사용했던 리스 파일을 그대로 로드했고 G드림의 CAD표 엑셀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제품을 활용한 국내 고객 사례 영상을 잘 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GW3D의 이축 캠과 더불어 공정 자동화 솔루션인 캠포커스를 통해 실제 가공 데이터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온 도면은 전기 배터리에 들어가는 플레이트 부품으로 다양한 단차와 형상이 있는 다소 난해한 제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차가 많고 복잡한 제품의 경우에는
도면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여러 중복 라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중복 라인들로 인해서 툴패스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경험이 아마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GW3D CAD에서 편집이 가능하지만 캠포커스에서 캠 작업 시 반드시 필요한 라인 편집 기능들을 모두 모아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중복 라인 역시 중복 검사를 통해 보다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1차적인 라인 정리가 완료되었으므로 캠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차 구간을 가공하기 위해 포켓 기능에 들어가 가공 영역을 선택한 다음 최외곽 라인은 스톡 영역임을 인식시켜 줍니다. 또한 아래 정면도를 이용하여 선택한 영역의 상한점과 하한점을 각각 지정합니다. 이후 캠포커스에 미리 세팅된 공구 DB에 따라 가공하기 위한 공구를 선택합니다. 공차 스텝에서 알맞는 절삭 조건을 확인하고 정삭까지 한꺼번에 수행하기 위해 추가 가공에서 정삭 기능을 체크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어서 정삭 툴패스에 대한 설정 창이 바로 활성화되고 정삭 가공에 알맞는 절삭 조건들을 입력한 다음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누르면 모든 공정이 완료됩니다. 이어서 안쪽 포켓 구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을 진행할 영역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영역에 대한 최소 지름값이 표시되고 그에 알맞는 공구로 자동 선택됩니다. 해당 지름값보다 큰 공구를 선택하게 되면 추가 가공 옵션에서 잔삭 기능이 활성화되고 잔삭 공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삭 옵션에서 측면 또는 바닥에 대한 공정을 추가할 수 있고 못따기 역시 공정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정면도를 이용하여 하한점과 상한점 그리고 기타 조건값들을 각각 입력한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면 황삭과 잔삭에 대한 툴패스가 연산됩니다. 이어서 바로 나오는 정삭에 대한 조건값까지 다시 한번 세팅해서 계산하면 전체 공정에 대한 작업이 완료됩니다. 보신 것처럼 포켓에 대한 황삭과 그리고 잔삭, 정삭 모두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포켓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 홀에 대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포켓 안쪽과 같은 홀은 일반 홀에 대해서는 드릴 기능을 사용해서 다양한 드릴 사이클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공을 진행할 홀들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홀 사이즈에 맞는 공구가 자동으로 선택되고 Z에 대한 시작 높이와 가공 깊이를 정면도를 통해 설정합니다. 추가적으로 드릴 작업 전으로 센터 드릴과 홀에 대한 면치, 못따기 작업을 추가할 수 있고 이렇게 공정을 추가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드릴 작업에 필요한 모든 공정이 한꺼번에 연산됩니다. 다음으로 카운터 보호 역시 원하는 공정을 선택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카운터 보호나 택과 같이 규격이 정해져 있는 홀들에 대해서는 볼트 기능을 사용합니다. 먼저 상단의 카운터 보호를 선택하게 되면 선택된 보호 영상에 맞는 사이즈가 자동으로 설정되고 도면을 통해 시작 높이와 깊이를 설정하고 가공 순서에서 진행할 카운터 보호의 공정을 선택합니다. 이때 센터 드릴과 드릴, 카운터 보링, 못따기까지 진행하고자 하는 공정을 선택한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전체 공정에 대한 연산이 완료됩니다. 완료된 툴패스를 살펴보면 선택한 공정이 모두 알맞게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모델은 앞서 작업했던 도면에 대한 3D 모델링입니다. 3D 모델을 이용해서 2D 밀링 작업 시 단차 영상별로 라인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라인 작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GW3D와 캠포커스를 활용하신다면 외곽 경계 커브를 통해 가공을 진행할 영역의 면을 선택하면 최외곽 라인 기준으로 가공을 위한 라인이 자동으로 추출됩니다. 이렇게 추출한 라인을 통해 보다 쉽게 영역을 선택할 수 있고
추출된 라인을 바탕으로 앞서 작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툴패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모델을 이용하시게 되면 단차 구간에 대한 Z 높이에 대해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직접 모델을 선택해서 작업하기 때문에 도면 해석 실수로 인한 휴먼 에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래 포켓 영역과 같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는 바로 직접 모델의 라인을 선택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2D에서 작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DB를 통한 공구 선택, 잔삭, 그리고 정삭, 못따기 등의 공정을 각각 추가해서 한 번의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옵션을 확인한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모든 툴패스가 완성됩니다. 특히 3D 모델을 이용하신다면 드릴 공정에서의 효율은 가장 극대화될 것입니다. 3D 모델은 홀의 위치와 깊이에 대해 자동 피처 생성으로 한 번에 선택하여 모든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R 구간의 경우 일반적인 3축 가공의 모듈이 필요한 작업이지만 캠포커스에서는 가공할 R면을 선택하고 공구와 조건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R 가공도 쉽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든 작업이 끝난 툴패스는 작업 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 사용자께서는 공구 번호와 절삭 조건 등을 즉시 수정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재연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솔리드 검증으로 들어가시면 실제 가공과 비슷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제품이 어떻게 가공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뮬레이션이 완성된다면 추가적으로 3D 모델을 사용하실 경우 옵션에 있는 파트 비교 기능을 통해 실제 과삭과 미삭 그리고 충돌에 대한 안전 문제를 사전에 확인해서 보다 안전한 가공을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GW3D와 캠포커스를 활용한 2.5D 밀링 가공에 대한 사례였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GW3D는 일반적인 2D 도면과 3D 모델을 모두 활용해서 전체적인 부품 가공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형과 같은 형상 가공에 필요한 다양한 3축 가공 툴패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레스 구경 가공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데모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W3D에 대한 3축은 다양한 툴패스 전략을 지원하며 먼저 옵셋 2D 황석을 통해 모델과 스톡을 인식시켜서 1차적인 황석 툴패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황석 툴패스 연산이 완료되면 황석 가공에서 실제 공구가 진행하지 못한 코너 구간에 대한 잔삭 영역을 다시 한번 가공하기 위해 앞서 생성한 황석 작업을 복사해서 참조 작업으로 첨부하고 연산하면 황잔삭 툴패스를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정삭 단계에서는 Z레벨과 3D 옵셋 또는 레이스 툴패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먼저 옵셋 3D 툴패스를 확인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모델 전체에 툴패스가 생성되기 때문에 측벽과 완만한 구간을 구분하는 실제 프로파일이나 바운더리를 생성하여 작업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GW3D에서는 각도에 대한 필터 옵션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시는 툴패스 생성 영역을 직접 지정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 별도의 바운더리와 프로파일이 없어도 완만한 구간에는 레이스나 3D 옵셋 툴패스를 생성할 수가 있고 그리고 측벽 구간에는 Z레벨 툴패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두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측벽 가공에서 사용하는 Z레벨 툴패스에서도 참조 공구 옵션을 통해 코너 영역에 대해서만 툴패스를 제한해서 원하시는 잔삭 툴패스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용자께서 특정 영역에 대해 가공하고자 할 때에는 스케치 화면으로 진입해서 모델에 대해 참조 기능을 활용해서 원하시는 가공 영역을 생성하고, 이렇게 생성된 프로파일을 따라 파트와 함께 넣어서 툴패스를 연산하면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만 툴패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툴패스를 통해서 이전과 동일하게 솔리드 검증까지 진행하면 최종적인 모든 가공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GW3D는 2D 도면과 3D 모델을 이용한 2D, 2.5D 부품 가공뿐만 아니라 실제 3축 형상 가공까지 간편한 프로세스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GW3D 캠에 대한 기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는 기존 캐드캠 라인업에서 보다 확장된 포트폴리오로 새롭게 추가된 구조 해석 제품군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현재 신제품 개발로 진행 중인 해석 소프트웨어를 공식적인 런칭에 앞서 이번 웨비나에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W 소프트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제품군은 총 3가지 분야로 전후 처리 개발 향상을 위한 자체 CA 플랫폼 전용 소프트웨어인 GW 메시웍스와 전자기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인 일렉트로마그네틱, 그리고 이번 발표 세션에서 소개해드릴 구조 해석 제품인 스트럭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조 해석의 프로세스는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로 프리 프로세싱 단계에서 해석의 효율성을 위한 모델 최적화 과정을 통해 엘리먼트와 노드별 경계 작업, 재질, 그리고 그에 알맞는 메쉬 생성 유형을 선택해서 전체적인 메쉬를 생성합니다. 2단계로 실제 해석 환경에서 각 경계 조건 값을 부여하여 GW 솔버를 통해 해석의 최종적인 결과 값을 연산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포스트 프로세싱 단계에서는 실제 연산된 해석 결과를 통해 시각화된 데이터를 산출하여 필요한 플롯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GW3D에 새롭게 추가될 구조 해석 소프트웨어는 캐드캠 포트폴리오에서 보다 확장된 구조 해석 분야까지 확장함으로써 사용자가 실설계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전 검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W3D 스트럭처 제품의 사용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데모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내용으로는 엔진을 지지하는 서포팅 모델을 가지고 선형 모달 해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스트럭처 제품은 기본적으로 정적 해석과 모달 해석, 열 전달 해석, 동적 해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선형 모달 해석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유 진동수를 확인하기 위해 태스크 옵션에서 반복 획수를 지정하고 기본 디포트 연산 방식으로 설정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실제 지오메트리 파트에 들어가 화면에 있는 솔리드에 재질을 부여합니다. 스트럭처의 기본적인 경계 조건은 접촉면과 연결, 그리고 구속 조건 등이 있습니다. 전 실제 해석을 위해 4군데 서포팅에 대한 경계 구속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 조건 부여가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메싱 옵션으로 들어가서 실제 해석하고자 하는 메시 형태를 설정하고 원하신 최소값과 최대값, 그리고 공차, 여러가지 옵션들을 설정한 다음 메쉬를 연산합니다. 자, 여러 개의 솔리드가 겹쳐 있기 때문에 컴패터블 메쉬를 통해서 메쉬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차적인 메싱이 완료되면 메싱 처리된 부분을 확인해서 모델의 곡률 구간에 메쉬가 조금 더 밀집되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자체 개발된 GW 솔버를 통해 연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산이 완료되면 모드별 고유 진동수에 그에 따른 해석 값들을 각각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 모달의 해석 결과치로 보면 1900에 근접했을 때 가장 큰 변형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500과 1200의 범위로 가정해서 다시 한번 고위중동수의 주파수 범위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연산을 진행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자체 매트릭스의 연산을 통해서 결과치가 출력되게 되고, 일반적으로 선형 모달의 해석의 경우에는 모델의 고유성을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외부의 힘과 같은 변수가 없으므로 해석치를 검증하기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산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결과치를 확인했을 때 각 주파수의 값이 범위 내에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조화 가진 해석과 같은 디테일한 구조 해석으로 넘어가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GW3D 스트럭처는 현재 국제 표준의 오차 범위를 넘지 않기 위해 나펜즈의 표준 데이터와 비교하며 지속적으로 검증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다양한 CA 제품군과 실제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구조 해석 소프트웨어로서 실제 검증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유럽, 아시아권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하면서 실제 제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여러 케이스별 사례를 지속적으로 테스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GW3D를 통해 설계하고 검증하기 위한 제품으로 거듭나게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GW3D에 새롭게 추가된 구조해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1차적으로 기계 제조 분야에서 구조해석 시뮬레이션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검증된 제품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항공, 선박, 플랜트 및 반도체 전 분야에 걸쳐서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모든 기술 데모를 마치고 발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GW CAD 코리아는 GW 소프트사의 한국 벤더사로서 직접적인 고객과의 소통으로 교육 자료와 기술 지원, 그리고 실제 방문을 통해 다양한 고객의 요구와 테스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사 제품의 MFG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고객의 니즈에 맞춰 지속적인 개발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이번 웨비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번 웨비나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통해 달아주시면 잠시 발표창은 닫아두고 댓글창을 직접 보면서 한 2-3개 정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황재현 팀장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영업팀장으로서 영업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좀 영업적인 질문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는 양정수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활용 사례와 장점, 그리고 도입 시 어떤 고려사항이 있으며 비용은 어떠신지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아마 댓글 통해서 보셨겠지만 활용 사례와 장점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나 유튜브 통해서 충분히 보실 수 있고, 비용 같은 경우는 기존 나와 있는 CAD 프로그램에 비해 확실히 저가임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엔 제가 한번 질문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진희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인데요. GW3D의 경우에는 타 CAD 모델 파일을 로딩하는 거를 아마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GW3D에서는 가장 낮은 모듈에서부터 전체적인 모든 타 CAD의 데이터를 임포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시는 모델 변환으로도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네, 이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